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조명 이어집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은 반등을 하더라고요. 갭상승 출발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후반에서 약간 힘이 빠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이 후반부에 가면서 밀리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 한 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가장 편안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 3.4% 정도 상승하고 코스닥은 5.5% 상승,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9% 하락한 1117원 30전에 마감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의 그런 전화 통화에서 촉발된 증시 반등이 민주당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함으로써 좀 예상된 결과에 좀 안도하는 그런 랠리가 막판에 좀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8,060억 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90억 원을 순매도함으로써 좀 엇갈린 그런 행보를 좀 보였는데 코스피에서는 사실 순매수가 크게 나타나긴 했지만 시가총액 1위, 2위인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400억 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그런 순매수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상승을 염두에 둔 매수세가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 중반에는 연기금이 코스닥에서의 대량 매도가 좀 나타났는데 하루에 무려 1,300억 이상을 매도함으로써 하도 매도치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그에 따라 코스닥 상승 분위기도 좀 크게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펀드 청산 이후 배당주로만 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연기금 전략이 좀 잘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실적과 주가가 연동하는 모습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점인데 사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하락하고 실적이 나빠도 주가가 하락이었는데 그 원인은 공매도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전체 지수가 반등하는 시기에 아무래도 공매도 전략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공매도 관여도가 좀 하락하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의 그런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정상적인 모습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좀 나아졌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중간 선거를 넘고서 시장에서도 확실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녹록치 않은 게요.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잖아요. 간밤 달러 인덱스도 오르긴 올랐고요. 또 국채금리 이렇게 부담이 조금 더 오른다면은, 그리고 가파르게 움직인다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연말 랠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연말 랠리 가능성은 일단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은데 일단 어제까지 채바닥에서 코스피가 한 5.4%,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2.4%가 지금 반등에 성공함으로써 이제는 공포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10월 하락폭의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반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 길은 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간 선거 결과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11월 옵션 만기가 지난 지금 단기적으로는 크게 기대를 걸 만한 이벤트성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증시는 사실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좀 온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기간을 좀 한 2, 3개월 정도로 좀 늘려서 본다 그러면 연말 랠리를 포함해서 내년 1월 효과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석의 좀 이렇게 원인으로 이유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과거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많았고요. 또한 중간 선거 결과로 달러 약세, 또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는 그런 적이 많았다는 것을 그런 논리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연말 랠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지수 방향성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예단을 하고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벤트성 재료들이 조금은 있는데 일단 단기 전망은 다음 주에 있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증선의 2차 회의가 수요일에 좀 개최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현재까지도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새로운 뭐 결정적인 증거가 뭐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역 전쟁과 관련된 추가적인 뭐 호재성 재료라든지 이벤트, 예를 들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갑자기 호의적인 발언을 더 크게 한다든지 정상회담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뭐 많이 없다면 시장은 좀 침체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연말까지는 가장 확실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수혜주 그리고 배당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일단 연말 배당을 노린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금융권을 위주로 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고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다음 주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잠시 좀 잊고 있었던 그런 팩트가 있는데 연말까지 올해 강화된 그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가 이제는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는 가급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하락 시에만 좀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국면에서 종목별, 업종별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향후 한 1, 2주 정도의 대응 전략의 요점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일단 그 대부분의 기업들의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이 대거 그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 이후 실적에 따른 그런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강세장이라면 뭐 좋은 실적에 더 크게 화답하는 그런 장이 열리겠지만 현재는 약세장으로서 나쁜 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매수는 좀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목요일 이후로 좀 미루시는 것이 좀 좋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주식을 좀 풀로 좀 이렇게 꽉 채워서 들고 가시는 투자자라면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향후 그리고 다가오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11일에 있을 그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23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관련 업종이라 할 수 있는 화장품 업종 그리고 의류 OEM 업종 그리고 일부 가전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업종 내 모든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추세와 수급을 먼저 좀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어제 11월 옵션 만기가 끝났는데요.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의 그런 각 투자별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지금 지수 상방 포지션을 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은 하방 포지션, 그리고 개인은 양매수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유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만기일까지 한 달여 이상 충분히 남아있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션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 포지션에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조금은 참조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트렌드를 좀 엿보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데 혹시 연말 소비 시즌 때 구매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구를 해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사야 될 것도 없는 것 같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주변에 보면 여전히 가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좀 들려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부 가전 이야기를 하셔서 좀 질문 드렸는데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저도 물론 없습니다. 네, 잠시
번외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 2차 전지 관련주 요즘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면서 특히 오전에 또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특징 업종이 정말 많았던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해서 단순히 일정 조정이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가 반등했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종목 위주의 상승이 장중 내내 좀 나타나면서 뭐 꾸준하게 뭐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2차 전지는 장기간 뭐 오랫동안 정말 인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추세가 좀 깨지려는 종목들이 좀 발견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장 종목들도 PBR이 5 이상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수준이 유지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안심하고 가져가기에는 부담 요인이 꽤 발견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업종으로는 플렉스버블 그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강세를 좀 꼽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차기 그 스마트폰이 그 폴더블에 관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BH, 인터플렉스, KH, 바텍 등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어떤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지 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나치게 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부터 관련 종목들의 그런 추이를 좀 관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 스타트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종목들이 전부 다 IT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바닥에서 겨우 조금 반등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찰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좀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던 그 초록뱀이라는 종목이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표면적인 재료로는 12월에 방영 예정인 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의 제작사로서 좀 흥행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뭐 채널 다변화에 최적화된 컨텐츠 제작 기업으로서의 그런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좀 기대감을 좀 줬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실적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급 여기에 뭐 기술적 분석 등에서 상당히 좀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좀 투자 유망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들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부장께서 뭐 말씀하셨던 유망주의 흐름들 최근 좋아서요. 잠시 좀 AS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관심주로 말씀하셨던 종목들 특히 5개 평균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웃돌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고 혹시 ASR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일단 제가 뭐 새로운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통 몇 종목들을 수급이라든지 차트 그다음에 뭐 성장성 국면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벤트성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데 2주 전에 뭐 11월 유방 종목으로 5개 종목을 선정해 드렸습니다. 롯데쇼핑, CJ 대한통운, 현대해상, 메리츠종금증권, HB테크놀로지였는데 뭐 2주가 지난 지금 평균 수익률이 한 2.4% 정도 나와서 같은 기간 코스피의 1.3% 그리고 코스닥의 마이너스 0.1% 대비로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메리츠 종금증권이 가장 큰 10.1%가 상승을 했는데 그때 투자 포인트였던 수급, 그다음에 배당 그리고 이런 점은 계속 지금 꾸준하게 좋은 그런 메리트로 남아 있는데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1,412억 원을 발표함으로써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증시 환경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익 실현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선정했던 5개 종목 모두 지금 투자 포인트가 지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2주 동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종목 다 그럼 홀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홀딩으로? 뭐 아직까지 추세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익이 극대화되기를 좀 기대를 가지고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시장 전망을 하고 그에 따른 또 오늘장 유망주도 공개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간밤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좀 힘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어제 우리 시장 상승세를 이어갈까? 의문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의 흐름이 전강 후 약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FOMC 결과 예상했던 대로 지금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달러화도 소폭이나 좀 강세로 마감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 소폭 마이너스 쪽으로 좀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달러 환율에 따라서 그 중기적인 외국인들의 그런 매매 전략이 좀 바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외국인 수급보다는 환율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약세인 경우에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약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 있고 사실 다음 주에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꼽을 만한 것이 크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립 이하라고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크게 올라갈 수만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 혹시라도 환율이 다음 주라도 1,100원 선을 깨려고 간다면 이제는 비중 축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보유 종목을 들고 가는 전략으로 좀 시각을 전환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는 사실 저는 특별하게 장이 크게 좋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그 효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배당 관련주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서 올해 주당 4,000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할 계약이다라는 것을 좀 밝힌 바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주가 수준이 5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당 4,000원 이상의 배당이라는 것은 시가 배당률로 따져도 8% 이상의 그런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주로서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도 지금 배당을 노린 연기금의 그런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배당하겠다고 발표한 29일부터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연속으로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기관차 투자자들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배당을 노리지만 중간에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 후 연말까지 홀딩하는 전략 또는 목표가 도달 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매수는 물론 현재가에서 현재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한 57,000원 정도, 손절가는 47,000원으로 좀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체력이 아직 튼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배당 매력 띄고 있는 효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유망주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방향성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마켓 일부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 세워가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